예, 반갑습니다. 4단원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작은 USB에 영화는 게임이든 책이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중한 자료들을 저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런 반도체의 힘 덕분인데, 오늘은 이런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 원자는 규소 원자인데, 바로 규소는 반도체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규소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 규소 원자핵 주위에 이렇게 전자들이 14개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들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의 개수는 현재 4개입니다. 즉 4개의 원자과 전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원자과 전자는 8개를 채울 때 더 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원자의 전자를 더 얻고 싶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규소끼리 서로 공유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자신이 가진 전자와 다른 규소 원자가 가진 전자를 함께 공유하면서 마치 자기 것처럼 쓰게 됩니다. 그럴 경우 규소의 원자과 전자는 8개가 되면서 규소는 안정해질 수가 있죠. 자, 결국 부족한 전자는 공유해서 쓰는 것이 이제 공유 결합의 원리인데, 이것은 마치 규소가 4개의 팔이 달려있고 각 팔에 이런 전자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형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팔을 4개 가진 규소 원자끼리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하면서 손 하나에 각각 전자 하나씩 들고 서로 이렇게 손을 마주 잡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공유된 전자들을 이렇게 손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해서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류는 전자의 흐름, 즉 전자가 움직여야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이렇게 순전히 규소로만 만든 이런 반도체의 경우는 전류가 흐르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불순물을 첨가하면 전자를 더 잘 움직이게 만듭니다. 자, 규소 대신 바로 붕소라는 원소를 쓰는데, 붕소도 팔이 4개 있지만 3개의 팔에만 전자를 가지고 있고, 이 아래쪽 팔에 보시면 전자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손이 비었기 때문에 이 빈손으로 다른 전자가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자들이 움직이게 되면서 전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전자를 넘겨주면 이제 여기 손이 빈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손으로 또 다른 전자가 이렇게 움직여 올 수 있으면서, 이번에는 여기가 빈손이 되면서 마치 빈손이 이렇게 움직여 가는 것 같은 효과를 주게 되죠. 이러면서 전자들이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전류가 쉽게 흐를 수 있게 되죠. 자, 이런 반도체를 바로 P형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붕소가 가운데 있고 규소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 공유된 전자들 중에 바로 양공이라고 하는 이곳이 바로 전자가 비어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어있는 자리로 다른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마치 양공이 이동해 가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P형 반도체 말고도 다른 반도체가 존재하는데, 이번에는 규소 대신 바로 인이라는 원소를 집어넣습니다. 이 인은 원자과 전자가 5개가 있습니다. 즉 바깥에 전자를 5개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자, 4개의 손은 다른 규소와 결합을 하고 남은 손이 하나가 있죠. 거기에 있는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합을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즉 전자가 흐르니까 바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N형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여러분들 P형 반도체, 양공을 가진 P형 반도체와 자유전자를 가진 N형 반도체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에너지 띠 구조를 보면 이런 띠 간격 사이에 또 다른 띠가 이렇게 생긴 걸 볼 수 있죠. 이런 또 다른 띠 덕분에 전자들이 전도띠로 더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인 것입니다. 자, 이 반도체는요, 반도체끼리 이렇게 붙이게 되면 또 다른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렇게 접합을 시키게 되면요, 이것을 바로 다이오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 플러스로 표시된 곳이 이제 전자의 빈자리인 양공에 해당하고 이 마이너스로 표시된 것이 전자인데 다이오드의 기호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화살표로 전류의 방향을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이 다이오드의 기능이 뭔지 보겠습니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인 이 다이오드가 여기 있고 P형 반도체 쪽에는 마이너스 전극을 연결하고 N형 반도체 쪽에는 플러스 전극을 연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P형 반도체에 있는 이 양공들은요, 마이너스 전극에 끌리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으로 다 달라붙게 되고 반면에 전자는 플러스 전기가 끌리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극으로 달라붙게 되면서 이 사이가 비어있게 되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왜 흐르지 않냐면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흘러줘야 되냐? 다이오드에서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전자가 흐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만일 전지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어 주게 되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플러스 극은 P형 반도체에 연결을 하고 마이너스 극을 N형 반도체에 연결을 하면 N형 반도체에 있는 이 파란색 공들, 이 전자들이 플러스 극으로 끌리게 되면서 전자들이 이렇게 돌 수 있게 되면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둘 것은 전자의 움직이는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표시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른쪽으로 전자가 움직였다면 전류의 방향은 왼쪽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것은 그냥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런 다이오드는 전지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흐르지 않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하고 바로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기능을 바로 정류작용이라고 하며 PN 접합 다이오드는 이런 정류작용으로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세 개의 반도체를 결합한 경우가 있는데 PNP형 반도체와 NPN형 반도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반도체를 붙인 것을 바로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 역할은요, 바로 약한 신호를 강한 신호로 바꾸어주는 장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이크에 대고 우리 목소리를 말했을 때 이 마이크에 들어온 소리 신호는 트랜지스터를 거쳐 그 소리가 증폭이 되어서 스피커로 나오면서 우리 귀에 크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트랜지스터가 이런 신호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장치를 하는데 이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보면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라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말이 좀 어렵지만 이미터는요, 어떤 것을 내보내는, 즉 출력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전자가 될 수도 있고 양공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내보내는 곳이고 컬렉터는 이것을 모으는, 즉 입력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양공이든 전자든 이 컬렉터 쪽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럼 베이스는 뭐냐? 베이스는 이것을 조절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베이스를 통해서 그 신호 증폭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 가운데가 베이스, C가 컬렉터, E가 이미터에 해당합니다. 자, NPN형도 이 위치만 다를 뿐이지 역시 똑같은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고 기호는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트랜지스터는 어쨌든 간에 이런 약한 신호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장치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신호를 강하게 만드는지를 한번 배워볼 건데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혹시나 학교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면 간단히 그냥 듣기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NPN형 반도체로 설명할 건데 자, 회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이런 이미터와 베이스가 연결되어 있는데 전지는 이런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짧은 쪽이 마이너스, 긴 쪽이 플러스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미터랑 컬렉터를 연결하는데 역시 전지가 연결되어 있고 전지는 왼쪽이 마이너스, 긴 쪽이 플러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터와 베이스 회로를 한번 볼 텐데 아까 정류작용에서 봤듯이 이런 마이너스 극의 N, 즉 전자가 있는 마이너스 쪽에 연결되어 있고 플러스 쪽에 P가 있는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으면 전류는 흐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P형 반도체에 이렇게 빈 공간, 양공이 있고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있겠죠. 자, 전류가 흐르려면 전자가 이동해야 되니까
이 전지에 의해서 이 전자는 여기 플러스 극을 향해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양공을 일단 채우겠죠, 전자가. 자, 채우게 되면 이제 남은 전자들은 어디로 가냐? 일단은 여기 작은 회로, 이미터 베이스 쪽의 회로로 전자가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자가 이미터와 베이스를 흐르게 되는데, 자, 그럼 남은 전자들은 다 어디로 가냐? 이 남은 전자들이 여기로 흐르자니 이 P형 반도체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전자들은 여기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이 너머에 있는 N형 반도체로 이동을 합니다. 이러면서 여기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들을 같이 끌고 이렇게 가버리죠. 보이십니까?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왼쪽 작은 회로에 있는 전자의 수와 여기 크게 돌고 있는 이 전자의 수를 비교해보면 어디가 전자가 더 많이 돌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위쪽에 있는 전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여기 베이스 쪽으로 흐르는 여기 흐르는 전류보다 여기 콜렉터 쪽으로 흐르는 여기 전류가 훨씬 큰 값으로 돌게 되는 거죠. 즉 전류의 증폭이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여기 베이스 쪽에 여기에 마이크를 설치해뒀다면 여기 마이크에서 들어온 소리가 여기 컬렉터 쪽에 스피커로 나오게 되게 설치를 하면 마이크 쪽에서 들어간 작은 소리, 즉 작은 전기 신호가 스피커 쪽에서는 이렇게 많은 전류로 흐르게 되면서 증폭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